안녕하세요. 코딩 가이드 A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DK 튜토리얼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 제가 한글화를 해놨어요. 이 한글화 해놓은 GitHub는 제가 링크 댓글로 공유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인 콜랩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콜랩으로 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파일 들어가셔서 Save a copy in Drive 이거 누르셔서 각자 구글 드라이브로 복사해 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가셔서 이름 적당히 수정 잘 해주시고요. 자, 잘 보이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ADK 튜토리얼, 공식 튜토리얼은 여기 제가 링크 달아놨고요. 공식 튜토리얼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튜토리얼 그대로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실행되게끔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당신의 첫 번째 지능형 에이전트 팀을 만드세요 라고 해서 에이전트 팀을 만드는 게 이 튜토리얼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퀵스타트 이그젬플을 확장하는 내용이고요. ADK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웨더봇 에이전트 팀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단일 에이전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기능들을 추가를 합니다. 다양한 AI 모델, 제미나이, GPT, 클로드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사하고 작별 인사, 이제 그리팅과 페어웰 요거를 별도의 툴로 만들어서 하위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되고, 에이전트 간 위임, 딜리게이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도 구현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세션 상태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의 메모리를 부여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이 세션 상태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챗봇이랑 컨버세이션을 하잖아요. 이제 멀티턴 컨버세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력, 출력 이렇게만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기록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별도로 빼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섭씨를 더 선호한다. 이 사람은 화씨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걸 따로 저장해 두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백은 활용한 안전 가드레일 구현하는 거. 요거는 이제 툴을 호출할 때 툴을 마음대로 호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드레일을 달아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LLM을 호출할 때도 LLM 호출 전에 가드레일을 달아주는 것도 여기서 구현하고 있어요. 자, 웨더봇 팀을 구현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하긴 하지만 ADK의 요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ADK가 뭐였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데요. ADK는 LLM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간소화하도록 설계된 파이썬 프레임워크이다. 추론 계획, 도구 활용, 동적 사용자 상호작용, 팀 내 협업 등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빌딩 블록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배우게 되는 건 도구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뭐 파이썬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거, 제미나이나 GPT-4나 클로드 쏜넷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에이전트가 위임하고 협동하게 하는 거. 위임, 요 델리게이션을 번역한 거죠. 특화된 하위 에이전트들을 설계하고 이제 루트 에이전트가 더 하위 에이전트한테 일을 위임하는 거, 그런 걸 구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위계에 있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서로 협동하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위한 세션 스테이트도 배우게 되고요. 세션 스테이트와 툴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대화 내내 정보를 기억하고 더욱 맥락 있는 상호작용을 하게끔 제공을 한다. 그리고 콜백을 이용해서 세이프티 가드레일을 한다. 그래서 모델이 호출되기 전, LLM이 호출되기 전에 호출되는 콜백이랑 도구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되는 콜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튜토리얼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웨더봇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이걸 구축하게 되면서 단순히 날씨 정보뿐만이 아니라 대화 예절,
마지막으로 조회한 도시도 기억하고 정의된 안전 규칙 내 가드레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드레일 규칙 내에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에이전트를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파이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LLM, API, 에이전트 개념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이해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리고 ADK 퀵스타트 튜토리얼, 요거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거 해설하고 있거든요. 요거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LLM 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거는 같이 발급받으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실행을 해줍시다. 먼저 pip을 이용을 해서 구글 ADK하고 라이트 LLM을 설치를 합니다. 라이트 LLM은 우리가 구글 ADK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미나이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LLM이라는 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라이트 LLM이 랩핑을 해줍니다. 이게 랩핑을 해줘서 제미나이 말고 오픈AI의 GPT-4o나 클로드의 쏜넷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로컬에 배포한 VLLM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는 거.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옵니다. 실행을 해줄게요. 이거 실행하면 한 30초 정도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불러오고 라이트 LLM, 멀티모델 서포트, 이제 GPT-4o나 클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 요거는 이제 대화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될 거고, 러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런타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자, 딱 32초 걸려서 실행이 완료되었죠. 요 타입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컨텐츠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을 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LLM이 대답을 한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파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 임포트가 완료가 되었고 API 키를 실제로 가져와서 넣어줘야 하는데요. 먼저 제미나이 API 키를 가져와서 넣도록 합시다. 이거는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Get API Key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API 키 만들기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프로젝트는 없으시면 아마 요 제미나이 API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만드시면 되는데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거 선택하고 키 만들기 하시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저는 요 키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이 키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키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합쳐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한 후에 삭제할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픈AI 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오픈AI 키는 오픈AI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실 때 API 플랫폼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대시보드에서 사이드바에 보면 API 키즈 들어가셔서 Create New Secret Key 눌러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름은 저는 ADK 테스트 키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 이것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줍니다. 참고로 오픈AI 키하고 엔트로피 키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빌링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시려면 우측 상단의 세팅즈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빌링 들어가셔서 여기에 크레딧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크레딧이 0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빌링 정보 페이먼트 메소드 추가하시고 $5를 처음에 한번 충전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엔트로피 키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엔트로픽으로 들어가 줍시다. 엔트로픽 들어가면 여기 API라고 있죠. API 들어가셔서 API 콘솔 로그인. 자, 로그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get API keys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다음에 create key 눌러서 ADK 테스트 key 2. 저는 하나가 있으니까 또 하나 2라고 이렇게 할게요. add 해서 생성하고 이것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엔트로픽도 이 빌링으로 들어가셔서 크레딧을 구매를 해 놓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결제를 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멀티 LLM 안 써도 되니까, 멀티 모델 안 써도 되니까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서 나오는 모든 키를 구글 키만 사용하시면 돼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2.0 플래시 버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쿼타가 좀 낮긴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오픈 AI 키하고 엔트로피 키는 키만 등록해 두시고, 뭐 키도 등록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요 제미나이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키셋이 다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상수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PT-4.5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클로드 쏜넷. 이 클로드 쏜넷이 공식 튜토리얼에는 3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5로 제가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이름 저장해 주고요. 자, 이제 스텝 1입니다. 지금까지 스텝 0 세팅을 하는 거였고요. 스텝 1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베이직 웨더 룩업을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는 능력을 부여하는 파이썬 함수를 도구로 만들어서 그것을 에이전트가 활용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현재는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썬 함수가 되겠고요.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 요청을 이해하고 자신의 웨더 툴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AI 두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구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getWeather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파이썬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단순한 텍스트 생성 이상의 구체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기본 구성 요소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요 날씨를 가져오는 걸 하려면 실제로는 API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외부 API를 활용을 해서 도시를 입력을 받으면 그 도시의 날씨가 현재 어떤지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API 연결까지는 하지 않고요. 마킹을 하게 됩니다. 마킹을 해서 이제 시티를 입력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작을 이렇게 뉴욕이면 석세스, 뉴욕 날씨는 이렇다. 런던이면 석세스, 날씨는 이렇다. 도쿄는 석세스, 날씨는 요렇다. 이렇게 3개의 도시에 대해서만 마킹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닥스트링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하죠. LLM이 이 닥스트링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이 닥스트링은 주석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를 구현할 때는 이 툴을 사용할 때 여기에 우리가 넣어준 닥스트링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이 도구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etWeather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닥스트링을 잘 작성해 줘야 되고요. 닥스트링 보면은 특정된 시티에 current weather를 가져온다 라고 하죠. 그래서 뉴욕, 런던, 도쿄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스테이터스 키로 석세스인지 에러인지를 이렇게 뱉어주고요. 그리고 석세스인 경우에는 리포트를 포함하고 에러인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티를 입력을 받으면 그 시티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전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뉴욕인지 런던인지 도쿄인지 봐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출력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요 DB에 없으면 그러면 에러를 반환해줍니다. 스테이터스 에러 메시지로 요 도시 지금 입력받은 도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뉴욕과 페리스에 대해서는 뉴욕은 석세스로 나오죠. 그래서 뉴욕의 날씨는 이렇습니다. 요 마킹 데이터가 잘 출력된 거고요. 그리고 페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마킹 데이터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도된 출력이죠. 요 에러가 발생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툴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든다고 하면 요 마킹이 아니라 여기서 API 호출을 해서 우리가 시티를 입력받으면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API 호출을 해서 해당 도시의 실제 이 날씨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채워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API가 실패하면 그러면 이제 에러를 뱉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에이전트를 정의합니다. 웨더 에이전트를 정의하는데요. ADK에서는 요 에이전트라는 요 클래스가 사용자 LLM 그리고 도구 간의 상호작용을 조율한다라고 합니다. 네임은 적당히 잘 정해주면 되겠고요. 웨더 에이전트 버전 1이라고 정해주고 모델은 LLM을 어떤 걸 쓸 건지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 디스크립션인데 우리가 에이전트 하나만 사용할 때는 디스크립션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뭐 하는 애인지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에이전트가 나중에 다른 에이전트의 하위 에이전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디스크립션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 에이전트에게 위임할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가 하위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로 사용될 때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보통 LLM을 사용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한테 넌 어떻게 동작해야 돼? 넌 누구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툴스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도구들을 이렇게 툴로 리스트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는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고 오류 처리 방식도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네임과 디스크립션도 잘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 요거는 자동 위임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룬다고 하죠. 왜 뒤에서 다루냐 하면 나중에 이게 서브 에이전트로 사용이 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웨더 에이전트 정의하는 걸 보면요. 에이전트 모델을 제미나이 2.0 플래시로 이렇게 넣어주고 웨더 에이전트 버전 1 디스크립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인스트럭션 요게 이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툴에 getWeather 우리가 파이썬 함수, 마킹 함수 만들어준 걸 여기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요 웨더 에이전트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실행하려면 러너하고 세션 서비스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세션 서비스는 뭐 하는 거냐면 세션과 대화 기록 그리고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상태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세션은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 채팅창이 하나 열려서 거기서 대화를 이루고 또 이제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대화를 하려면 또 다른 창을 열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 창 하나하나가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션의 대화 기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션의 상태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라고 해서 인메모리는 뭐냐면은
따로 DB에다가 이 내용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를 한번 실행했으면 그 서버 실행된 메모리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서비스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서버가 리셋될 때마다 계속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너는 상호작용을 흐름하는 조율하는 엔진이고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에이전트에 전달하고 LLM 및 도구 호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런타임을 책임지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션 서비스에서 세션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현재 앱 이름과 유저 이름과 세션 이름,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가지면 되고요. 세션 아이디는 항상 유니크한 아이디를 생성해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팅창 하나 열 때마다 그거에 아이디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너도 만들어주죠. 웨더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러너이고요. 그리고 앱 이름도 여기에 넣어주고 세션 서비스 앞에서 만들어준 거를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에이전트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에이전트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헬퍼 함수 call agent async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call agent async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질문을 문자열로 입력을 받습니다. 요건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ADK의 컨텐트 형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게 ADK에서 입력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run async를 호출합니다. 우리 러너가 모든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걸 다 담당한다고 했었죠. 런타임을. 그래서 얘가 실제로 호출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러면 러너는 이벤트라는 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이터레이트 하면서 동작을 합니다. 이벤트를 순서대로 다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구 호출을 요청하고 도구 결과를 수신하고 중간에 LLM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응답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들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리스폰스가 나오면 이벤트가 최종적인 리스폰스라는 걸 확인을 하면 최종 응답이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일반 함수가 아니라 어싱크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LL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력을 하고 출력을 계속 기다리면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싱크를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블로킹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일을 시켜놓고 출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어싱크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call agent async 함수를 같이 구현하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call async agent는 이렇게 쿼리를 입력받게 됩니다. 이 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채팅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채팅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이라든지 프로그램 짜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러너는 우리가 런타임 관리하는 애라고 했었고 유저 아이디하고 세션 아이디를 우리가 전달해줘서 특정 유저의 특정 세션에 해당하는 채팅을 진행하게끔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DK에 이제 입력을 전달할 때 이렇게 컨텐트로 랩핑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입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로 랩핑을 해서 텍스트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ADK가 쓰는 방식이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러너의 이제 run async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해줍니다. run async를 실행하게 되면 이벤트 이터레이터를 반환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벤트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죠. 특정 유저의 특정 세션에 특정 컨텐츠가 new 메시지로 들어갔을 때 실행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벤트가 여러 개 나오고 그 여러 이벤트를 async 포문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채팅을 하나 입력하는데 이벤트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챗GPT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답변 하나 나오고 땡인데 왜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벤트는 처음에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도구를 호출할 것이냐, 바로 대답을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호출하고 도구 호출한 다음에 도구의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도구 답변 받으면 그걸 다시 정리해서 최종 답변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출력을 해주고 텍스트가 없으면 이제 에스컬레이트해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ll agent async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대화를 실행하는 함수를 여기서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 런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요 호출. 그 다음엔 파리는 어때? 그 다음은 뉴욕은 어때?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네요. async 함수이기 때문에 await를 붙여서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async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 await 해서 호출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호출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런던의 날씨는 어때? 라고 유저 쿼리가 들어오게 됐을 때 getWeather 툴이 getWeather는 우리가 파이썬 함수로 만들어서 툴로 넣어준 거죠. getWeather라는 툴이 호출이 되었다. 컬 되었다. 근데 어떤 입력으로? city가 런던이라는 입력으로 호출이 되었다. 그러면 런던에 대한 날씨를 마킹된 자료에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런던은 이러한 날씨가 현재 이러한 날씨다 라고 출력을 잘 해준 걸 볼 수가 있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킹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getWeather로 이렇게 호출해주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했겠죠. 툴 호출한 건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에러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파리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라고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을 다시 물어보면 뉴욕은 또 요 getWeather에 마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뉴욕을 입력을 하면 뉴욕 날씨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툴이 호출되는 거 하나가 이벤트, 툴 출력을 받아내는 거 또 하나 이벤트, 이렇게 최종 출력을 내는 것 또 하나 이벤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벤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하나하나 자세한 거를 다 보려면 요거 주석 없애서 이벤트의 내용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 해제하고 요거 다시 정의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각 이벤트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DK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상호작용까지 마쳤고요. 우리가 ADK 웹을 이용을 해서 ADK 퀵스타트에서는 간단하게 정의만 하고 바로 실행을 했었죠. 여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나하나 같이 뜯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 결과에 따라 적절히 응답하는 그런 동작을 확인을 한 거고요. 다음 스텝 2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LLM 모델을 이제 멀티 모델로 해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스텝 2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